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2월 3일 2부 공부하겠습니다. 네. 바람, 방향이 좀 거슬립니다. 원래 노안이 오면요, 이 바람이 불고 하면 눈물도 좀 나고, 좀 별로 안 좋아요. 테마가, 그죠? 수시로 바뀌고, 앞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반도체, 확 핫하가, S24 테마가 막 핫하다가 PBR로 넘어가니까 그 종목들이 훅 빠져버리죠. 왜 그래요? 테마라는 거는요, 개인들이 몰리죠. 그죠? 개인들이 막 어떤 테마가 불면 막 밀고 들어와요. 근데 그 테마가 계속 이어지느냐, 돈의 흐름이 탁 끊겨버리면 조금 머물다가 쑥 빠져버려요. 왜? 손절을 부르거든요. 신용, 미수는 2박 3일 코스죠. 그러다 보니까 쭉 올라다가 여기서 밀리면 순식간에 훅 급락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미수. 그죠? 테마가 언제 어떻게 바뀔까요? 월요일 날은 무슨 테마 생겨요? 그럼 금요일 날은 왜 대형주가 올라요? 저 PBR이 확 판치다가 갑자기 또 대형주가 막 확 오르죠. 감당돼요? 매일같이 변하는 게 주시장인데 그걸 어떻게 모든 걸 예측해가 피해 나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해요. 주식은 멘탈 게임. 여러분들이요, 주식 매매를 할 때 첫째는요, 욕심 때문에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 전제를 깔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전제를 딱 깔고 출발해요. 내가 사면 떨어진다. 스스로가 이거는 철칙으로 명심을 하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분할 매수라는 거 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은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정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죠? 무조건 신종미수 몰빵, 한 방에 몰빵, 그런 것만 가르쳐요. 분할 매도 하면 지구가 돈이 안 되거든. 거래세 스스로 받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최근에, 그죠? 이 증권사마다 전부 무슨 행사니 뭐니 하면서 해외 주식 해라고 막 꼬드기죠. 왜 해외 주식 해라고 꼬드겨요? 저한테 돈이 많이 남거든요. 똑같은 주식 매매해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하면 거래세는 조금 내고 농어촌 특별세다 뭐다 세금만 많이 떼가. 증권사 입장에서는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해외 주식 하면 저한테 훨씬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해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이 다 빠져나가. 유상증자 들어와, 신규 상장 들어와, 해외 주식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어렵고 힘들어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죠? 쉽게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비빌 언덕은 외인들이 선처를 해주는 거. 외국인들이 좀 사줬으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 내가 주식을 사면 무조건 때린다. 고스톱을 생각해서 고스톱. 불안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멘탈 붕괴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고. 샀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멘탈 붕괴돼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안절부절. 이거는요, 여러분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방법을. 어떻게 바꿔요? 불안하지 않게끔. 내가 100만 원 들고 고스톱을 치러 갔어. 근데 판돈이 점당 10,000원짜리를 쳐. 한 판에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재수없어 여기 쓰리고 흔들고 피박 씨앗 보면 점 10,000원짜리 치면 한 방에 다 틀리거나 그럴 수 있죠. 불안하죠. 후달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점당 1,000원짜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점당 1,000원만 쳐도 불안해요. 왜? 얘네들 다 타짜요. 고스톱 경력 10년, 20년, 30년짜리 하랑, 어제까지 미나또 짝 맞추기. 우리 클 때는 600 그랬는데, 그런 거 치던 사람이 고스톱 덕치러 가서 타짜들하고
상대되나요? 그죠? 감당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원짜리 치러 가는 거야. 그것도 불안해요. 그럼 10원짜리 치고 갔어요. 내가 100만원 들고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아이고, 썰이고 흔들고 피박 내가 꼬라봐야 10만원인데 10만원 없다고 내가 죽나? 마음대로 해라. 느긋해지죠. 그게 주식 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하면 돼요. 타짜들이 10원짜리 거기에서 얼마 번다고 치러 올까요? 안 하죠. 안 놀아요. 그게 뭐냐면요. 기간, 그죠? 기간, 각종 여러 가지 어떤 악재 이런 거 다 피해 나가는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데가 저 PBR주예요. 자산주, 가치주. 얘네들은, 기관들은 내가 운용자금이 100억 있는데 품절주는 100만원치밖에 못 사. 돈 안 되죠. 돈 안 되니까 기웃거리지 않는 거죠. 기웃거리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흔들려요? 못해요.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오든지. 그죠? 마음을 어떻게 갖고 오냐? 그 말은요, 어느 누구도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투자금을 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1,000만원 투자하면 한 종목당 50만원 이상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마요. 그 50만원도 3분의 1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 보세요. 그럼 뭘 할 줄 알아요? 에이, 그래가 돈 되냐고. 돈 됩니까? 돈 되냐고요. 1,000만원이 있는데 한 종목당 50만원치 사고 그것도 3번으로 분할 매수해라고? 어느 세월에 돈 벌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잃는 거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무조건 벌 생각만 하는 거죠. 잃을 생각은 하나도 1도 안 해요. 노력은 1도 안 하면서 욕심은 100, 1000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 못 고치면요. 100% 망한다고 제가 장담을 할게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느긋하게 시간으로 싸워야 돼요. 시간으로 싸운다는 말은요. 무조건 바닥주만 샀어. 좋은 애 사. 바닥주만 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투자예요. 무슨 테마다 해가 정권방송에 떠드니까 상한가 간 거 다음날 VI에 따라잡기. 그건 자살행위, 자살행위. 그런 건 불치병. 그 방법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언제 망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절벽 끝에서 딱 깨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렇지면 안 돼요. 내가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다 이야기해요. 나는 주식 투기꾼이다 말하는 사람 없죠. 하는 행동은요. 99.9%가 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방법? 바닥에 있는 거 싼 거 사놓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죠. 그런 투자를 하면 정권사가 싫어해요. 정권 방송이 싫어해요. 주식으로 먹고 사는 많은 유튜버들이 싫어하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죠? 무조건 쪼개세요.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세요. 그러면 살아남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줄이라고요. 투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 테마 샀는데 쭉 흘러내려. 50만원치 샀는데 5만원 꼬랐다고. 50만원치 사가지고 10% 하락하면 5만원 잃었어요. 그 5만원 잃었다가 내 마음이 흔들리나요? 막 죽고 싶고 미치고 한장하겠나요? 딱 그 정도만 하시란 말이죠.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죠?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왜 말끝마다 그러죠. 집안 종반을 해라, 분산 투자해라, 분할 매수해라. 그죠?
소량으로 사라고. 손맛만 보라고. 왜? 여러분들은요, 초보에 초보. 이 득실적, 온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하는 이 싸움판에서, 전쟁터에서 총도 쏠 줄 모르는데, 새총 들고 가가지고 기관총 쏘는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내요? 자기 스스로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욕심은 하늘 찌르면요, 한 방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죠?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제일, 그죠? 위험한 불이 어때요? 팔랑귀, 기만 솔깃해가지고, 오늘 이 종목 이야기하면, 몰빵, 한 방에 다 해버리고, 내일 또 다른 종목 이야기하면,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종목 팔고 요거 사도 돼요? 그런 질문 하는 거. 답도 없다 그랬어요. 공부를 안 했어 그래요. 그죠? 망하는 방법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한 개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고 다시 어떤 시향으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저 PBR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주회사, 홀딩스. 이거 좋지 않느냐. 돈 잘 벌고 접어주고. 그죠? 물론 초기에는 그런 주식들 다 같이 올라가요. 얘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요. 근데 지주회사, 홀딩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함정이 있어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기업 분할 있죠. 기업 분할. 한때 많이 했죠. LG화학이 있어요. LG화학. 그죠? LG화학의 가치는 시총이 100억이에요. 근데 이 시총 100억짜리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사업부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왔어. 그게 LG에너지 솔루션이죠. LG화학에서 분사가 됐어. 그러면 LG화학 더하기 LG에너지 솔루션 이 두 개를 합치면 여전히 100억이에요. 이게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돼요. LG화학은 40억, LG에너지 솔루션은 100억. 그래 두 개 합이 140억이 되고 이 희한한 일이 막 벌어져요. 이게 기업 분할의 함정이에요. 그죠? 단기간에는 모지라는 개미들이 무지한 개미들이 기간에 꼬더미에 빠져서 멍 미친 듯이 사러 들어와. 주가가 올라요. 시간이 지나면 본래 가치 찾아요. 끝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SK케미칼 옛날에 코로나 확 돌 때 어떻게 했어요? SK바이오 막 분리 상장했죠. 그죠? 2에서 1을 뺐는데 희한한 계산이에요. 합이 4, 5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두산은 어때요? 두산 로보틱스 분리했죠. 희한하죠? 에코프로 끝없이 분사해요. 카카오 계열사 끝없이 분할 상장해요. 걔네들 최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은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홀딩스 지주회사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죠? 1 빼기 0.3 하면 0.7이 합의돼야 되는데 지주회사나 홀딩스는 1 빼기 0.3 했는데 합은 1.3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PBR 관련주라 해도 무슨 홀딩스, 지주회사 이거는요. 물론 품절주니까 단기간 수급이 몰리면 막 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지 가치가 그죠? 막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얘가 소주 한 병이야. 이 소주 한 병을 따르면 7잔이 나와요. 그죠? 이게 딱 7잔이 나오고 이게 합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기업 분할이라 하는 것은 이 소주 한 잔을 얘를 떼냈어. 그러면 이 안에는 이제 6잔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한 잔 떼내고 6잔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7잔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소주는 계속 따라 묻는데 이 소주 안에 소주는 계속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지주회사 홀딩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안 좋다. 어차피 저 PBR주를 사려고 하면요. 지주, 뭐, 홀딩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가치를 2배, 3배, 4배 그냥 혼동, 착각하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저 PBR주를 공략할 것 같으면 개별 종목을 공략하는 게 훨씬 낫다. 그게 온전히 지 가치 그대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이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하셨는데 자산 재평가 있죠. 자산 재평가라는 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호재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자산 재평가 하면 그걸 갖다가 약간 호재로 받아들이고 한번 훅 급등했다가 쭉 빠지는 경향도 많아요. 자산 재평가라는 건요. 내가 한 10년 전에 땅을 갖다가 사놨어요. 10년 전에 강남에 땅을 한 평에 1,000만 원 주고 사놨는데 10년 후 세월이 흐르니까 한 평에 한 2배가 올랐어요. 그럼 얘가 있어요. 얘의 가치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얘의 가치를 10,000원 주고 사놨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얘가 20,000원이 됐어. 지금 당장 팔아도 20,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는 2배로 올랐죠. 근데 장부상에는 최초에 내가 매입한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내가 땅을 1,000만 원치 사놨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가치는 10억이다. 차액이 엄청나죠. 그러면 장부상에 1,000만 원을 지금 현재 시세대로 10억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자산 재평가예요.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이만큼 급증한 거예요. 그러면 재무구조가 엄청 좋아졌겠죠. 그러면 반대로 세금을 낼 때는 30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산 거를 계속 자산 재평가가 놔둬버리면 최초에 매입한 1,000만 원으로 세금을 막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 재평가를 하는 순간 재무 구조는 좋아지지만 반대급부로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재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지금 왜 자산 재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부실해서 자본 잠식 상태에 가기 직전이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산 재평가를 했다. 이거는 시한부 인생. 조금 그 위기만 피해가자, 넘어가자. 이런 데서는 피해야 되죠. 근데 다른 목적이다. 그러면 또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사마다 자산 재평가를 하는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틀리진다. 자산 재평가라는 건요,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자산 재평가가 좋아요, 나빠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회사마다 다 틀리다. 그죠? 세상은 끝없이 변해요. 밤사이 다우나스닥 또 폭등했죠. 그러면 월요일 날 외인들이 계속 고고고 해주면 대형주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항상 테마는 변해요. 그죠? 네이버, 그죠? 앞전에 네이버 인공지능 설명했을 때 그래도 국내는 네이버가 제일 좋다. 네이버밖에 없다. 네이버는 왜 좋냐? 인공지능 갖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좋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그죠? 금요일 윤설님 매도 해가 축하합니다. 우리가 대형주로 잘 안 와요. 개인들은 습관적으로 코스닥, 그죠? 뭐 바이오, 뭐 신기한 거 뭔가 하지. 자기가 딱 들어보고 네이버 하면 에이 그거 안 사 이래 돼요. 듣도 모도 못한 뭐 3위버, 2버 이런 거 이야기하면 와 그거 좋아요? 사볼까요? 너 어디 살아? 부산 사는데 부산 여 앞에 땅 급매물 나와 있는데 한번 살래? 에이 그거 사서 뭐하게요? 근데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 듣도 보도 못한 산이 있는데 살래? 그거 올라요. 야 여기다 막 초호화 리조트 들어서잖아. 사. 오케이. 바로 사러 가죠. 내가 아는 종목은 그죠? 무조건 나쁘다 생각해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 좋다. 틀린 거죠. 어떤 종목이든지 회사를 보는 거예요. 그죠? 네이버를 인공지능 설명할 때도 그렇죠.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 있더라.
우리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회사 아직까지는 드물다. 가능성으로 돈 버는 거지. 근데 네이버는 틀리더라. 그래 말씀드렸죠. 네이버가요. 아마 회사가 그 이번에 연 매출이 9조 6천억이 넘었어요. 근데 쭉 대충 훑어는 봤지만 제가 알기로 네이버 매출액이 연간 9조 넘은 건 아마 최초지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인공지능이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호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계속 봐야죠. 로봇도 계속 봐야죠. 테마가 바뀌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욱 떨어지고 있어. 개인들이 에이 테마 이거 아니네. 옮겨갔네. 막 손절 하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야금야금 사모아야죠. 그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죠. 그 다음에 그 질문한 거 뭐죠? 애플. 애플 그러니까 MR이라고 하죠. MR. 그러니까 혼합 현실. 그 애플에서 출시한 그 헤드셋, 그 비전 프로죠. 얘는 처음에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팔릴까? 근데 성능 차이겠죠. 옛말에 이런 말 했어요. 애플이 하면 다 유행이 된다. 처음 나왔을 때는 저게 뭐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유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혼합현실, 교육용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마 그 혼합현실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 그만큼 실감나는 게임. 그러니까 혼합현실, 애플 헤드셋 이라면 관련 어떤 그런 종목도 볼 수도 있고 혼합현실 관련 아니면 게임 이런 것도 그죠 눈여겨봐야죠. 어쨌든 한 생각보다 많이 팔린 것 같아요. 20만 대 이상. 올해 한 50만 대 정도 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요, 약간 조금 애매한데, 저번 주에 기사가 나왔죠. 저번 주가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나오긴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죠? 뉴럴링크라 그래요. 뉴럴링크. 이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이식을 해서 천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뇌에다가 컴퓨터 하나 심어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게 무슨 로봇캅도 아니고 가능해? 이래 됐죠. 근데 최근에 그게 실제적으로 막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인공칩을 심고.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는 사람한테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서 그 식물인간으로 있는 사람을 의식을 돌아오게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럴링크 관련된 이슈가 핫하게 되고, 일론 머스크는 뭐든지 투자를 하면 결국은 그게 현실이 된다. 하이퍼링크, 스페이스 X, 이런 식으로 로봇, 미래 첨단, 돈 되는 걸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뉴럴링크가 중국발 이슈로 해서 또 요즘 핫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도 그죠? 반도체도 CPU에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NPU로 막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뉴럴링크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얘가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지 약간 정보의 부재, 표본의 부재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뉴럴링크 관련 종목을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링크 제니시스. NPU 하면 링크 제니시스가 그래도 조금 어떤 시장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뉴럴링크 하면 제니시스 아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애매해요. 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단지 얘도 테마를 타면 급등이 가능하겠죠. 근데 뉴럴링크는 아직까지 그죠? 이거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볼 때요. 요즘 우리가 금리 인상, 인하, 경기 과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요. 자기만의 지표를 보세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우, 나스닥이 급등을 했다. 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경기 침체가 어쩌고 저쩌고. 또 폭락을 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 소멸 어쩌고 저쩌고. 정신 못 차려요. 월가 역시도 지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 쫓아갈 필요 없다. 큰 틀은 뭐다? 자기만의 지표를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지표를 봐요. 근데 그전에는 다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말씀을 드렸죠. 2차전지 배터리를 보려면 리튬, 탄산 리튬 추이를 봐라 하듯이요. 경제, 경기 이런 걸 보려면 뭐 저 같은 약간 그죠 꼰대 오래된 사람들은 뭐 아니요 뭐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다. 개인적인 저는 그죠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린데 닥터 쿠퍼 그죠 구리는 경제가 살아났건 죽건 과열이 되건 모든 동향의 첫째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구리, 닥터 쿠퍼 얘는 필수다. 그래 막 말씀드렸죠. 뭐 보려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뭐 KOMIS죠. 그러니까 한국 자원 정보 서비스 뭐 여기도 봐도 되고 아니면 그 LEM 그러니까 런던 금속 거래소 뭐 이런 데 봐도 되고 그 동향을 보는 거예요. 내가 구리를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핫해지는지 사는지 죽는지 침체인지 그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닥터 쿠퍼 구리 수요만 봐도 경기 선행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지 나쁜지. 지금 보면 구리가 톤당 한 8,000에서 8,500 큰 박스권에서 놀아요. 그런데 박스권에서 노는데 소요량을 이래 보면 뭐 어떤 재고라고 해야 되겠죠. 뭐 런던 금속 거래에서 제시하는 어떤 구리의 재고량이 뭐 작년 한 6, 7월 경에 한 재고량이 한 5만 톤 정도 된다 하면 지금 현재는 재고량이 한 14만 5천 톤 급증을 했어요. 재고량이. 그죠? 엄청나게 늘었죠. 5만에서 그지 15만이니까 그죠? 한 2배 이상이 재고량이 급증을 했어요. 그 말은 아직도 경기가 핫해지려면 멀었다. 그죠? 그런데 무슨 인플레이션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월가에서 파월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는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파월의 지 말이에요. 경기 걱정 우려. 그거는 뭐 적당한 정치적인 뭐 타이밍, 뭐 트럼프다. 아니면 바이든이다. 누가 유리한지 보고 줄 서겠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금리 인하 하면 바이든이 유리하겠죠. 근데 아직도 인플레이션 이거 모른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 하면 트럼프가 유지하겠죠. 파월 입장에서도 적당히 줄타기 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부터 가. 그러니까 안겨두는 거다. 그런데 진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위험한 수준이 어쩐지 파월의 입만 쳐다봐가고는 답이 없다. 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닥터 쿠퍼를 본다 그랬잖아요. 얘의 동향을 보는 거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이게 가능해? 이미 얘는 다시 인플레이션 가기는 좀 힘든 구조가 아니야? 닥터 쿠퍼만 봐도 그렇다. 뭐 유가도 좋은 지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의 지표를 보셔야 뭔가 보인다는 거죠. 예, 다음 주는 뭐 설날도 있고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죠? 일단은 전망은 좋죠. 분위기는 좋아요. 그럴 때는 뭐 느긋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예, 이상 또 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